자, 이번 시간은 변동론이에요. 이 변동론은 결정론과 집행론이 거의 합쳐지는 영역이에요. 여태까지는 과정론이었거든요. 의제과정, 결정과정, 집행과정, 평가과정.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제와 결정, 집행이 막 동시에 막 섞이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정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변해요. 이런 변동에는 급격한 변동이 있고 점진적인 변동이 있겠죠. 그다음 이런 변동을 왜 가지고 오는가? 원인이 있을 거고 또 변동의 유형이 있을 거예요. 시험은 변동의 유형이 잘 나올 겁니다. 자, 킹던 아저씨는 뭐라고 그래? 왜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문제가 있고 정책이 있고 정치가 만났을 때 기존의 정책과 다른 새로운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려 말이라는 문제하고 이성계의 정치하고 정도전의 정책이 만났을 때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만들어지듯이 이게 이제 킹던의 모형이고요. 무치아로니는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모두 중요하다. 제도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사건 맥락과 제도 맥락.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슈 맥락이 사건이에요. 확용 요인과 같은 변동 영향을 미친 요인이고요. 제도 요인은 선호 요인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가. 그래서 세이통 모형이라든지 또는 다원주의를 가정하는 모형들은 다원주의는 다 들어간다는 거고 점중주의처럼. 반면 세이통 모형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을 계기로 들어간다는 건데 아무리 사건이 터지더라도 제도적으로 선호받지 못한다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치아론이에요. 시험에 처음에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요 내용을 물어봅니다. 제도 맥락과 뭐가 있다. 그럼 누가 잘 들어가는가? 얘는 사건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제도 맥락이 더 중요해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호구두와 피터스가 네 가지 모형을 말하죠. 혁신, 유지, 그 다음에 승계, 종결, 혁유승종 해가지고요. 혁신은 새로운 문제가 터지니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워야 돼요. 혁신. 문제가 그대로 있어. 목표도 그대로 있어. 대안도 그대로 있어. 다만 대안이 좀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좁아진다든지 또 대안의 산출을 바꾸는 게 유지예요, 유지. 그래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건 승계야.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 있어. 정책이 바뀐 거예요. 정책. 예를 들어서 치안이 안 좋았을 때 3교대 경찰을 4교대 경찰로 늘렸다. 이건 유지야. 왜? 경찰관이 순환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경찰관을 줄이고 카메라를 늘렸다. 이거는 승계된 겁니다. 승계된 거야. 자, 그래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는 그대로 있고 내용이 바뀌었다면은 이거는 승계. 거꾸로 목표는 그대로 있고 내용도 그대로 있고 다만 내용의 산출물이 바뀐다면은 유지예요. 승계와 유지를 잘 구별 못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결은 뭐라고요? 다 소멸시키고 키워드가 대체할 다른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이걸 뭐라고 그래? 종결이라고 그래요. 종결. 이거는 피터스와 호구두 모형이네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신념책이 나왔죠? 어제 했죠? 찬성연합, 반대연합. 이거는 누구다? 이게 바로 지지연합이에요. 단절균형 모형은 역사 신제도론에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단절되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게 단절균형 모형이고요. 패러다임은 목표, 수단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야. 피토그램 모형인데 환경이 있고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는데 이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동이 바로 패러다임 변동이에요. 당연히 급진 변동일 거고요. 신념체계 강조하고 점진적으로 자기끼리 경쟁하면서 바뀌어가는 거는 3번입니다. 협착이라는 건 제도 변했다가 시간 지나면 굳겠죠. 안정화되겠죠. 그 얘기야 지금. 답은 3번입니다. 지금은 제목밖에 안 물어봤지만 나중에 내용 하나하나 다 물어본다니까. 기출문제 공부하는 것은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설사 답이 아니고 그냥 보기로 나오더라도 다음엔 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기출문제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나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공부를 해요. 일단 책을 쭉 보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어디에서 기출되었는가를 많이 봐둬야 돼요.
가겠습니다. 호구드와 피터스네요. 혁신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모든 게 새로워. 문제도 새롭죠. 새로운 목표, 새로운 대안. 이걸 위해서 새로운 조직, 새로운 법률, 새로운 예산이에요. 모든 게 새로워야 돼. 틀렸죠? 기존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에서 유로. 1번 틀렸어. 답은 1번이에요. 승계는 목표는 그대로 있다니까.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정책이 완전히 대체되었다. 선형 승계라고 그래요. 일부 종결되고 수정되었다. 부분 승계겠지. 목표는 그대로 있고 정책이 바뀌는 거야. 유지는 목표도 그대로 있고 정책이 그대로 있어. 이 목표와 정책이 기본 골격이에요. 기본 골격. 수단의 부분적 변화라는 게 아까 봤듯이 3교대가 4교대로 하위 10%만 줬는데 20%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장학금 주는 건 똑같아. 여태까지는 상위 10%만 줬는데 15%까지 늘린 거야. 장학금이라는 수단은 똑같잖아요. 다만 범위가 넓어진 것 뿐이죠. 이거는 뭐다 유지 맞고요. 종결은 키워드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대체가 없어야 돼요. 새로운 대체 없이가 포인트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또 나왔네요. 하위 체제네. 또 나왔다. 하위 체제, 신념 체계. 이게 바로 지지연한 모형이라니까. 하위 체계와 신념 체계. 둘이 갈등이 심하고 대등하다 보니까 누가 중요하다? 중재자가 되게 중요하다. 분석 단위는 죄송합니다. 분석 단위는 하위 체제지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위에서 분석 단위는 요 밑에를 받지만은 영향을 준 요소는 위에서 내려줄 겁니다. 안정적인 요소하고 좀 더 급진적인 요소가 있어. 법률이라든지 문화 환경 같은 건 안정적인 요소고 사건은 급진적인 요소거든요. 그렇지? 흐름 모형은 킹덤 모형이야. 문제, 정치, 정책이 바뀌었을 때 크게 바뀐다는 거고요. 단절 균형 모형 설명드렸고요. 패러다임 변동 모형도 설명드렸죠.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요건 좀 더 급진적이고 얘도 급진적이야. 얘는 절충 모형이야. 왜 안정되다가 사건을 계기로 단절되고 새로운 변화가 올 거니까 안정도 있고 급진도 있잖아. 지지연한 모형은 좀 더 점진적이고요. 답이 3번입니다. 자, 또 나온 에피톨 모형. 이건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에요. 보다시피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환경은 잘 안 변하겠죠.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 이게 바로 뭐다?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에요.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변동이 끝났습니다. 변동을 보다시피 전부 다 학자 문제만 물어볼 거니까 학자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변동이 왜 오는가? 변동의 유형이 뭔가? 학자별로 어떻게 정리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고, 이제 성공적인 집행이야. 근데 정책이 집행했다고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결정도 바람직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결정이 바람직하더라도 집행이 잘못된다면 효과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정책의 실패와 집행의 실패는 달라요. 그렇지. 집행이 성공하더라도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집행이 실패하면은 정책은 실패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매지메니언과 하향적 시각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강의해야 되는데 강의해야 될 대상이 되게 다양해. 100점부터 빵점까지. 이래버리면 나는 강의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 정도가 크다 하면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정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 행정학 강의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주겠죠. 반면 내가 행정을 잘 알고 분위기가 좋다면은 참 재밌게 강의하겠죠. 그 얘기야 지금. 집행 역량이나 조직 분위기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답은 2번이에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점이라는 건 통과점이야. 일단 얘가 한번 하고 또 얘가 하고 사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단계 통과할 때마다 힘들어지겠죠? 자꾸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점 또는 거부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부점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요. 규모가 크더라도 응집성이 더 중요해요. 응집성이 강하다면은 그때는 뭘 봐야 돼? 그 응집성이 약하다면 무조건 쉬워요. 응집성이 약하다는 건 관심이 별로 없다는 소리야. 대상자들이. 그럼 관료는 집행하기가 쉬워요. 집행하기가.
근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수혜자 집단이 관심이 많다면은 쉽겠지만 피해자 집단이 관심이 많다면은 어렵겠죠. 규모가 크고 근데 응집성이 약하네. 조직화가 약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 규모와 상관없이 응집성, 조직화가 약하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쉬워집니다. 집행 관료들이. 됐지? 어떤 분이 아니 그 관심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잖아요.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관심 갖지 않는 게 관료들이 일 처리하기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수혜 집단이 관심을 갖는다면 협조를 많이 해주겠죠. 근데 피해 집단이 관심을 갖는다면 반대를 많이 하겠죠. 반대를. 그래서 중요한 건 응집성이고 조직화 정도인데 약할 때는 무조건 편하다. 강할 때는 규모를 봐라. 규모가 만약에 수혜자가 더 크다, 편하다. 근데 피해자가 더 크다든지 수혜자만큼 규모가 대등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옳은 거니까 1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사바티어 매지메니어 나왔을 때는 하향 시각으로서 하향 시각은 최고 책임자 리더십, 명확한 문제, 명확한 목표와 인과성 있는 대안, 그 다음에 명확한 지침, 충분한 재원, 유능한 관료. 그러면은 성공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타당성 있는 인과 이론이라는 게 어떤 목표와 대안이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침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하면 안 됩니다. 답이 3번이죠. 상향이라면은 변할 수 있겠지만 하향일 때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고정돼 있어야 되고 헌신적이고 유능해야 되고 재원도 충분해야 됩니다. 됐죠? 답이 그래서 물론 사바티오 나중에는요. 재원이 부족할 때 오히려 하향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건 나중 얘기고 사바티오 매지매니언일 때는 충분한 재원과 그 다음에 헌신적인 관료까지 명확한 지침, 상황별로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되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고정돼 있어야 돼. 목표도 명확하고 일관돼야 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명확성, 일관성, 소망성이잖아. 바람직하게 느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하향 시각이다. 특히 매지매니언 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집행론이네요. 잉글람과 슈나이더는 실급에 한번 나왔고요. 수능과 불응도 뭐 옛날에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수능의 방법을 물어봐. 강제, 공리, 규범 뭐 이런 것들. 갈등 문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집행론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평가론으로 넘어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